이 통합과학을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중화반응을 11월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가자면 산성염기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판단할 때 뭘 이용합니까? 일단 물에 녹여야 돼요. 산인지 염기인지 알려면 일단 녹여봐야 돼요. 물에 녹여가지고 뭐가 나오면 수용액에서 즉 물에 녹였을 때 이게 나온다. 수소이온이 나온다. 그럼 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똑같이 물에 녹여봤다.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이 나온다. 그럼 이제 염기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산의 염산이라고 치면 원래 염산은 HCl. 여러분 이거 원래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정확한 이름은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 이거 원래 기체예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인데 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그때부터 염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염화수소거든요. 그럼 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얘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 수소이온이 통 튀어나오네? 이러면 이제 산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말이죠. 수소만 갖고 있다고 다 산이 아니에요. CH4 이거 수소 있지만 우리가 산이라고 부릅니까? 안 불러요. 왜? 애초에 얘는 물에 녹지도 않고요. 물에 녹는다고 수소이온을 내놓지도 않고요. 수소를 갖고 있다고 다 산이 아니라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아야만 산이고 염기도 우리 대표적인 염기로 누구 알아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게 대표적인 염기 아니겠어요? 얘 고체인데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뿅 나눠지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염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산하고 염기를 섞으면 합쳐져서 물이 돼가지고 중성이 딱 되는 우리가 이런 걸 산과 염기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산염기 따질 때 pH 쓰는 거 알죠? pH 몇을 중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니 몰라요? 야야 우리가 pH라고 하는 걸 7을 중성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중성이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산이죠. pH 몇 가지 있어요? 가장 강한 산. pH는 음수는 없어요. 가장 강한 산은 pH 빵이에요. 빵. 그리고 7보다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있냐면 14까지 있거든요. pH 7 하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 7보다 크면 염기, 숫자가 작아질수록 강한 산, 숫자가 커질수록 강한 염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산과 염기인데 그래서 산염기는 기본적으로 다 수용액 상태에서 판단을 해요. 물에 녹였더니 수소이온이 나왔냐, 수산화이온이 나왔냐. 근데 여러분 수소이온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수소가 원자번호 1번 아닙니까? 원래 수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양성자 하나에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도 없어요. 거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딸랑 뱅글뱅글. 이게 우리가 아는 수소예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그럼 수소이온은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소이온이네요? 그냥 양성자네요? 그러면 우리가 산은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막 떠다녀. 그러면 산성 수용액 안에는 양성자가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양성자 혼자 막 다니고 있는 겁니까? 수소이온이면 양성자인데?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양성자가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성자는 혼자서 존재를 안 하더란 말이야. 단독 존재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수소이온이라고 불렀던 건 대체 뭐냐? 여러분 사실 이 수소이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상의 이온이고요. 양성자는 혼자 안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 다 물에 녹인 상태로 우리가 판단하죠. 수용액 상태로. 얘가 수소이온이 되면 어떡하냐? 나 양성자는 혼자 안 다니는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 물 분자들이 겁내 많은 거야. 수용액이니까 물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분자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비공유전자쌍 둘에 공유전자쌍 둘 이렇게 생긴 놈이 물 분자 아니겠습니까? 자, 얘는 수소이온이니까 항상 어떤 18쪽 누구처럼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수소는 전자를 채워서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를 만들고 싶어 하겠어? 2개. 헬륨처럼 되고 싶어요. 껍질이 어차피 1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헬륨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난 지금 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18쪽처럼 되고 싶은데 저기에 놀고 있는 전자가 한 쌍 있네? 철썩! 가서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건요. 이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하나씩 내놓고 같이 써야 공유결합이지만
수소 이온은 전자가 한 개도 없죠. 다 잃었잖아요. 전자가 없으니까 내가 내놓을 전자는 없어. 근데 저기 놀고 있는 전자가 한 쌍 있는 거야. 가서 철석 달라붙어갖고 요 한 쌍을 산소가 다 빌려주는 형태가 돼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원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지만 저렇게 한쪽에서 다 빌려주는 공유결합도 있긴 있어요. 한쪽에서 다 빌려주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특별히 뭐 배위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여튼 배위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철석 달라붙으면서 얘 때문에 이놈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이온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분자인데 수소가 하나 달라붙어갖고 양이온처럼 된 거예요. 얘의 이름은 H3O 플러스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수소이온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수소이온이라는 건 없고 그 수소이온이라는 애는 사실 물 분자에 저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돼서 물속에 떠다니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말하는 수소이온은 사실 얘였던 거예요. 왜냐면 양성자는 혼자서 안 다니니까. 근데 너무 쓰기도 불편하고 이름도 너무 길다. 야, 그냥 우리 수소이온이라고 계속 부르자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소이온이라고 표현하면 하이드로늄 이온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얘나 어머나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수소 이온이나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셔도 여러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소 이온은 존재를 안 하지만 저렇게 다니지만 귀찮아서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여튼 요게 떠다니면 우리가 산이라고 불러요. 수산화 이온이 떠다니면 염기라고 부르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자, 그런데 물은 중성이라 그러죠? 물이 pH가 딱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이라는 건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놈을 중성이라고 부르겠네요. 자, 그러나 진짜로 물 안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없을까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순수한 물인데 물 분자만 막 모여 있어요. 근데 물 분자들이 막 모여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놈이 생기냐면 야, 내 수소 하나 넣어줄게. 갑자기 이놈이 지 수소를 하나 떼가지고 쟤한테 줘요. 그럼 얘는 수소가 3개가 되고 얘는 수소 하나가 없어지고 OH만 남아갖고 한 놈은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지만 제가 수소이온이라 표현하겠습니다. 한 놈은 수소이온, 한 놈은 수산화이온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만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몇몇 놈들이 지들끼리 수소를 주고받고 하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순수한 물 안에도 사실은 조금씩 있어요. 그 안에서 꼭 이렇게 주고받는 애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얘가 있으면 산성이라고 그러고 얘가 있으면 염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얘는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물은 중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중성이라는 표현을 쓰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 1번, 이게 수소이온이고 얘가 수산화이온이지만 어쨌든 얘가 하나 만들어지면 얘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물속에서는. 안 그래요? 혼자만 많아질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얘 하나 생기면 얘도 생겨야 되는. 그러다 보니 순수한 물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양이 항상 같아요. 양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어차피 H2O니까 무시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순수한 물 안에서 수소이온 되고 수산화이온 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물 중에 진짜 한 몇 개 정도? 거의 전체 물에 비하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순수한 물 안에도 쟤네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쬐끔씩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있냐? 얼마나 들어있냐? 자, 요 대괄호 표시, 우리 이 대괄호 표시를 오늘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대괄호가 뭔가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몰 농도라는 뜻인데, 몰 농도의 계산법은 좀 이따가 배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농도라는 뜻이다.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를 한 건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몰 농도는 어쨌든 농도라는 뜻이구나. 순수한 물에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어느 정도나 들어있냐면, 자, 이게
온도가 높은 따뜻한 물일수록 이게 좀 잘 돼요. 따뜻한 물일수록 수소를 잘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물이 따뜻할수록 얘네들 수가 조금씩 많아져요. 그럼 온도에 따라서 이게 개수가 바뀌니까는 기준 온도를 하나 잡았어요. 기준 온도를 얼마로 잡았냐? 어디 갔어? 25도씨. 항상 우리는 25도씨의 물 기준으로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25도씨의 물 같은 경우 순수한 물일 때 어디 갔습니까? 저 밑에 있어요.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물에 대한 수소이온의 비율이에요.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25도씨의 물 기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감이 잘 안 오죠? 진짜 쬐끔이에요. 물 전체 중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요만큼씩 생기는데 25도씨 물 기준으로 이게 양으로 치면 대빵 조금이에요.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은 항상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알죠? 얘 하나 생기면 얘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25도씨 기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순수한 물에서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곱한 값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우리 KW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거를 물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물이 수소이온 주고받아서 수소되고 수산화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 그러거든요. 이때 얘네들을 곱한 이 값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 얘를 상수 취급을 해요. 왜 쟤를 상수 취급하냐면 자 순수한 물이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양이 똑같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 순수한 물에 염산을 막 갖다 넣을 거예요. 염산을 막 부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의 양이 같았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염산을 막 부으면 둘 중에 누구 개수가 막 늘어나? 수소이온 수가 막 늘겠죠? 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온도만 25도씨를 유지하면 얘와 얘를 곱한 값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봐요. 수소이온의 양이 막 늘어나도 곱했을 때 저 값이 유지되려면 대신 누가 줄어야 돼? 수산화이온 수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아요? 산에도요.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산 안에도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다 있는데요. 수소이온이 훨씬 많고 수산화이온이 적을 뿐이에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될 만큼은 들어있는 거예요. 온도만 25도씨라면. 그 다음 이번에는 순수한 물에다가 염기를 막 집어넣을 거예요. NaOH 같은 거. 수산화탄을 막 넣어요. 그럼 이제 누구 양이 막 늘어나? 얘가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온도만 25도씨가 유지되잖아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줄어야 돼? 산이 막 수소이온이 막 준다니까요. 염기 안에도 수소이온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두 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유지할 만큼은 있는 거야. 단지 수산화이온이 더 많은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따질 때는 원래 요 둘 중에 얘가 더 많으면 산성, 얘가 더 많으면 염기성, 똑같으면 중성. 원래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성 같은 경우 OH 양이 워낙에 적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성이다 이렇게 배운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는 얘네들을 곱했을 때 요 값이 유지되도록 항상 일정하게 안에 들어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온도만 25도씨가 유지된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순수한 물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를 유지한대요. 저 숫자가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너무 쓰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취해요. 여러분 로그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갖다 붙이면 요 앞에 지수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치고 지수잖아요. 상용 로그를 취하면 밑에 10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얘네들을 나타내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밑에 10이 사라지고 지수만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그냥 7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수소이온 몰농도죠. 수소이온 몰농도가 순수한 물에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인데 여기다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7이 되었어요. 자, 수소이온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이 값, 그래서 나온 7, 얘를 갖다 우리가 pH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pH는 수소이온 몰농도에서 밑을 빼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밑에 있는 10을 빼버리고 지수만 갖다 쓴 거예요. 너무 마이너스 몇 제곱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pH 5인 어떤 수용액이 있다 합시다. 그럼 얘는 일단 산이에요, 염기예요? pH가 7보다 작으니 산이잖아요. 그리고 얘의 수소이온 몰농도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자, 수소이온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나온 게 pH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수소이온 몰농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밑에 10을 넣으시고 얘가 마이너스 지수로 들어가. 원래는 얘가 이만큼의 몰농도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지수만 떨어져 나온 이게 pH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요 관계를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실 수 있는 정도면 돼요. 로그 계산까지는 제가 요거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그럼 만약에 여기에 pH 4인 어떤 수용액이 있다 합시다. 얘는 수소이온 몰농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산인 거예요? pH 5짜리예요, 4짜리예요? 4짜리 아니겠어요? 왜냐면 얘가 수소이온 농도가 얘보다 더 큰 거잖아요.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강한 산이거든요. 자, 강한 산이 되니까 pH는 작아졌네요. 즉, 숫자가 작을수록 강산인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 지수를 떼어내면 오히려 큰 수소이온 농도가 큰 쪽이 pH는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pH가 지금 1 감소를 했잖아요. pH가 1 감소하면 요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즉 pH 4는 pH 5보다 10배 강한 산이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그럼 만약에 여기에 pH 3이 있어요. pH 3. 그럼 얘는 얘보다 몇 배 강한 산이 되는 거예요? 100배 강한 산이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pH 3이 pH 5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pH가 1 작아질 때마다 수소이온 농도는 10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이게 pH예요. 그러면 수소이온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게 pH라면 수소이온만 있어요? 수산화이온도 있잖아요. 자, 수산화이온 몰농도에도 마이너스 로그를 붙일 수 있어요. 수산화이온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게요? POH라고 부릅니다. pH가 있고요. POH가 있어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POH는 수산화이온 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순수한 물이라면 얘도 7, 얘도 7이에요. 왜?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똑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pH가 산이야? pH가 줄어요. pO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면 pH가 준다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얘가 감소하면 pOH는 어떻게 해요? 증가를 해요. pH가 작아지면 pOH는 증가. 얘네들을 더했을 때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는 관계? 14가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순수한 물이면 이게 7, 이게 7이잖아요. pH가 줄면 POH는 그만큼 커져서 얘네들을 곱했을 때 항상 더했을 때 항상 14가 나오는 관계예요. 왜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유지하기 때문에 pH와 POH를 더하면 항상 14가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어디 갔어요? pH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7이 중성, 작아지면 산성, 커지면 염기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POH로 생각하면요. POH도 7이 중성인 건 같아요.
POH도 7이 중성인데 얘가 숫자가 7보다 작아지면 얘는 이제 무슨 성인 거예요? A. PH는 7보다 작아야 산이에요. POH는 7보다 작으면 염기성이 되는 거야. 두 개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pH가 0인 산은 POH는 14예요. 두 개를 더해서 항상 14가 나와야 되는. pH가 14인 염기는 POH는 0. 더해서 항상. 얘는 작아질수록 강한 염기, 커질수록 강한 산. pH와 POH는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서 항상 14가 나와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내드리지 않을 테니 단순하게 pH, POH의 관계만 좀 따져볼게요. 됐어요? 저 여기 좀 지워도 돼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는데 이게 HCl 0.1몰 농도 염산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얘의 pH, POH를 구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산이니까 여러분 pH는 누구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수소이온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산이기 때문에 요 0.1 몰농도, 이 뒤에 M은 몰농도의 단위예요. 몰농도라고 읽으시면 돼요. 0.1 몰농도의 염산은 이 몰농도가 얘의 농도이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농도이기도 해요. 얘가 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이면 이 몰농도는 당연히 수소이온 거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저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만 붙이면 그게 pH네요. 저게 수소이온 몰농도니까 여기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얼마예요? 이걸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얼마가 돼요? pH는 1인 산인 거예요. 그럼 얘는 POH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더해서 항상 14가 나와야 되는 관계니까. 근데 똑같은 수용액이지만 이게 0.1몰 농도 수용액인 건 같은데 얘가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그럼 똑같은 0.1이지만 이거는 무슨 이온의 몰농도를 이용해서 구한 거겠어요? 수산화 이온 몰농도를 이용해서 구한 농도인 거예요. 산이면 저 몰농도는 수소 거고요. 염기면 이 몰농도는 수산화 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1이잖아요. 이건 POH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는 POH가 1인 거예요. 그러면 pH가 13인 겁니다. 그러니까 몰농도가 똑같아도요. 얘가 애초에 산이냐 염기냐에 따라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을 때 산이면 pH부터 나오는 거고요. 염기면 POH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어요? 요렇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로그 붙였다고 다 pH가 아니에요. 수용액이 산이면 pH부터, 염기면 POH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나오죠. 더해서 14가 되는 관계니까. 157쪽에 보시면 여기 몰농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농도는 보통 이제 퍼센트 농도, 그죠? 농도가 얼마냐, 그럼 뭐 20% 이제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소금을 녹인다 칩시다.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10g. 다음 여기에 물이 100g. 합치면 소금물 2 되고, 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모 분의 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퍼센트 농도 분모에 뭐 들어가요? 얼라리? 퍼센트 농도 분모에 뭐 들어갑니까? 분모의 용, 액. 여러분 소금처럼 녹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용질이라고 합니다.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 그러고, 소금물처럼 용매의 용질이 녹은 걸 용액이라 그래요. 퍼센트 농도는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요. 용액 질량.
분해 분자에는 요게 들어가요. 용질 질량. 용질 질량. 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 얘를 계산하면요. 이게 지금 용액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g이 되는 거예요. 물 100에 소금 10이 합쳐져서 분모에 11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이 아니라. 물의 질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금물 전체 질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전체 110g에 소금 10g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이제 몇 퍼센트짜리 소금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퍼센트 농도는 사실 화학에서는 쓰는 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소금물 이용해서 내가 이걸 퍼센트 농도를 구했다 쳐요. 근데 내가 얘를 소금 대신 설탕으로 바꿔요. 응? 설탕 10g으로 바꿔갖고 설탕물 110g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그럼 소금물 110g과 설탕물 110g의 퍼센트 농도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어차피 110에 10 녹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농도의 설탕물, 소금물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설탕과 소금 입자 개수가 과연 똑같아요? 소금 10g 안에 녹아있는 소금 알갱이 수랑 설탕 10g 안에 녹아있는 설탕 알갱이 수가 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그죠? 왜 안 똑같냐면 소금하고 설탕은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10g이라고 안에 녹아있는 알갱이 수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용액의 종류가 바뀌면 퍼센트 농도가 똑같아도 둘이 안에 같은 입자수만큼 녹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화학에선 이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농도가 같으면 소금물 종류에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안에 녹아있는 입자 개수가 똑같은 농도는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몰농도예요. 그래서 몰농도는 분모의 질량이 아니라 부피가 들어가요. 용액의 부피. 이것도 용액이에요. 합친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액체에다가 고체를 녹이면 얘 전체 부피에서 얘를 첨가했다고 부피가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액체에 고체가 녹아 들어가면 녹아서 눈에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변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부피를 넣고 단위는 리터로 넣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 밀리리터로 주어지면 리터로 바꿔서 넣는 거예요. 분모에 리터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이 몰농도는 이게 그대로 단위가 돼요. 몰 퍼 리터. 원래는 이게 기본 단위예요. 몰 퍼 리터.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몰 퍼 리터가 너무 기니까 그냥 저 몰농도라는 단위 하나로 그냥 바꾼 거예요. 몰농도랑 몰 퍼 리터랑 같은 단위고 몰농도는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포도당 있어요. 포도당. 뭐 포도당 9g이라고 합시다. 포도당 9g을 모두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수용액을 뭐 한 100ml 만들었다 칩시다. 얘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몰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공식부터 쓰고 갖다 집어넣는 건데 몰농도 공식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기호로 바꾸면 몰농도는 기호도 M으로 써요.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피 분의 몰수. 부피는 V, 몰수는 N. 자, 그러면 나는 몰농도를 구하고 싶으니 이걸 구하고 싶잖아요. 부피와 몰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피 있습니까? 부피 알려줬어요. 100ml. 그죠? 집어넣되 리터로 바꿔야죠. 100ml면 0.1리터. 분모 자리에 부피 집어넣으시고 분자에는 몰수,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 누가 용질이야? 포도당. 그럼 포도당에 몰수가 들어가는데 나 몰수 알아? 모르는데? 나 질량밖에 모르는데? 몰수로 바꿔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화학식량. 포도당 화학식량 180이에요. 이건 뭐 문제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9g이면 몇 몰이냐?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180분의 9몰. 그러면 이게 20분의 1. 그러면 얘가 0.1리터 분의 20분의 1이니까 0.05몰이에요. 그래서 얘는 몰농도가 0.5몰농도짜리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몰농도 구하라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식 쓰신 후 문제에 주어진 조건 집어넣어서 몰농도 구하시면 돼요. 부피만 리터로 바꿔서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몰농도 공식을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다도 많이 쓰지만 저거를 조금 변형시켜갖고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 식도 됐다 많이 써요. 왜냐면 문제에 몰농도와
부피를 알려주고 뭘 구해라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몰롱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면 곱하면 몰수가 딱 나오겠네. 이게 눈에 보여야 좋아요. 그래서 몰롱도랑 부피를 줬어. 아이고 곱하면 몰수지. 이게 보이면 이제 문제 풀기가 되게 좋아서 요 두 개의 식을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몰롱도라는 표시를 예를 들어 수소이온의 몰롱도를 구해라. 그러면 얘의 몰롱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아까 어떻게 더 줄여서 썼어요. 대괄호 표시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수소이온 몰롱도 구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몰롱도는 여기 있잖아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녹아있는 수용액 전체 부피분의 누구의 몰수? 요 안에 수소이온 몰수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대괄호 표시 나오면 부피분의 수소이온 몰수 들어가서 계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왜 몰롱도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어차피 물의 요 자동이온화 pH 얘네는 다 산성 염기성 갖고 따지잖아요. 우리가 산성 염기성 다 뭐 갖고 따져요? 수용액 상태에서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는 전부 주어지는 게 다 수용액이에요. 그럼 수용액이니까 당연히 뭐가 주어지겠어? 농도가 이 수용액이 농도 얼마짜리 수용액이다. 맨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농도 얼마짜리 수용액 부피 얼마 있습니다. 그럼 다 몰롱도로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그래서 몰롱도 얼마짜리 수용액 부피 몇 미리 있구나. 이걸 이용해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몰롱도 공식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요런 걸 한번 해봅시다. 163쪽 한번 가보실래요? 163쪽. 163쪽에 12번 문제를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나부터 가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 아이쿠 몰롱도와 부피를 줬어? 몰롱도와 부피를 줬어. 뭐가 나오겠구나? 몰수가 나오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공식이 제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식도 많이 쓰지만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 이식도 많이 쓰기 때문에 몰롱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아이고 곱하면 이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 몰수 나오겠네. 이게 보여야 돼요. 물론 몰수를 구할 때는 이제 리터로 바꿔야 되는 것만 조심. 얘는 기본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미리리터를 리터로만 바꾸시면 이게 0.1리터잖아요. 그러면 몰롱도와 부피를 곱하면 여기서 몰수 1 곱하기 0.1 해서 이 안에 포도당 0.1몰 녹아 있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안에 녹아 있는 포도당 몰수부터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용액이 문제에 주어질 때는 다 농도랑 부피를 줘요. 그러면 몰롱도랑 부피 곱하면 안에 녹아있는 애 몰수가 바로 나오는구나 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물론 리터로 고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포도당 0.1몰 녹아있는 수용액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가시면 퍼센트 농도. 아까 제가 퍼센트 농도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 퍼센트 농도. 농도가 나오면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헤매시는데 그냥 공식이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여러분 용액분의 용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질량까지 통째로 외우세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는 분자 분모가 다 질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놓고선 자 문제에 주어진 게 뭔지 보세요. 퍼센트 농도 있어요. 10 집어 넣으세요. 퍼센트 농도 자리에. 그대로 공식을 써놓고 그 자리에 주어진 걸 집어 넣는 거예요. 용액 질량 있습니까? 용액 질량? 있어요. 100g. 수용액 100g이래요. 용질 질량 없죠? 몰라. 내비두세요. 곱하기 100.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 요소 몇 그램 녹아있구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 없어지면 요소 10g 녹은 수용액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농도는요. 공식 써놓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나와 있는 거 다 갖다 집어넣으면 미지수 하나 남아요. 쟤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요소가 10g이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요소 10g 녹은 수용액이고 나는 포도당 0.1몰 녹아있는 수용액인 거예요.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부터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 이렇게 해놓고 봐 선지를 봐요. 가와 나를 비교한 거예요. 용매는 누구예요? 용매. 여기서 누가 용매예요? 녹이는 물질. 둘 다 수용액이니까 둘 다 어디에 녹인 거야? 물에 녹인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물이 용매예요. 그럼 봐요. 얘 전체 질량 100g에 요소가 10g 녹아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물은 몇 그램 있는 거예요? 90g 있는 거예요. 그죠? 물하고 용질하고 합쳐서 지금 100g이라는 소리잖아요. 질량은 더해야 나오는 거니까. 아, 얘는 물 90g에 요소 10g 녹인 수용액, 그래서 합쳐서 100g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자, 뭐 질량을 구하려니까 질량이 하나도 없네요. 얘는 포도당 100ml에 이건 부피고 수용액 100ml, 포도당 0.1몰 이건 몰수고, 그럼 싸그리 다 질량으로 바꿔야 비교가 되겠군요. 자, 0.1몰 질량으로 바꾸는 건 쉬워요.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되죠. 몰 곱하기 화학식량. 포도당 화학식량 줬을 거예요. 180. 자, 그러면 얘 180이니까 곱하기 180을 하면 질량으로 얼마가 녹은 거냐? 18g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포도당 18g 녹은 거고. 수용액 전체 질량은 얼마냐? 밀리리터를 뭘로 바꿔야 돼? 그램으로. 여러분,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열심히 뭐를 배우다 보면 중학교 때 걸 까먹어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밀도를 알아야 돼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수용액 부피와 질량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밀도는 문제에다 주는 거예요. 밀도 어디 있어? 이 수용액에 이런 젠장 밀도를 안 줬어요? 아, 있네요. 나의 밀도 1이라고. 그러면 얘는 100ml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이 부피에 밀도 1g/ml를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질량도 100g짜리 수용액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은 기본 공식으로 깔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전체 100g 수용액에 포도당이 18g 녹아 있는 거니까 이 안에 물은 몇 g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100에서 18 빼면 이거 얼마야? 82예요? 82g 녹아. 물 82g에 포도당 18g 녹여갖고 지금 100g이 되는 수용액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용액 전체 질량, 용질 질량, 용매 질량 이거를 다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양만 비교하면 가가 나보다 많네요. 가는 물 90g이었으니까. 따라서 이건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질의 양은요. 얘 0.1몰 녹아 있잖아요. 자, 이 자식은 나 10g이 녹아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몇 몰인지 모르죠. 몰수로 바꿔봐야죠. 얘 요소가 60이래요. 60. 그러면 이게 10분의 1.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60분의 10, 6분의 1몰이군요. 얘는 0.1몰이니까 10분의 1몰. 얘는 6분의 1몰. 용질의 몰수로 누가 더 많이 녹아 있어요? 요소가 지금 더 많이 녹아 있어요. 몰수로 치면. 그쵸?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6분의 1몰 녹아 있고 얘는 10분의 1몰 녹아 있으니까요. 퍼센트 농도. 이거를 굳이 해야겠어요? 어차피 얘네 전체 100g인 건 똑같아요. 그럼 퍼센트 농도 구하면 둘 다 분모에 100이 들어가죠. 100분의 얘는 10g 녹아 있고 얘는 18g 녹아 있으니까 얘 퍼센트 농도 하면 18%짜리죠. 100분의 18 곱하기 100. 퍼센트 농도로 치면 나가 가보다 크죠 지금. 어떤 식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밀도가 필요하다를. 근데 문제에다 주는 거예요. 밀도랑 화학식량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이게 몰농도예요. 그래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딱 이렇게 수용액 나와서 몰농도 부피 주면 아, 곱하면 몰수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문제 풀기가 되게 좋아져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해보죠. 자, 15번 문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얘 몇 몰 농도인지 모르는데 500ml짜리 염산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그네슘이 화학식량이 24거든요. 그럼 3g 넣었으면 이게 몇 몰 넣은 거냐? 화학식량분의 질량 24분의 3. 8분의 1이요? 3, 8에 2. 그래요? 8분의 1몰의 마그네슘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산에다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통합과학 하시 수소기체 뽀글뽀글 엄마야 씨. 깜짝아. 수소기체 뽀글뽀글 나오는 거 압니까? 수소기체 막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좀 불친절해요. 화학 반응식을 줬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 세워서 풀라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내가 마그네슘을 한번 세워볼게요. 마그네슘을 염산에 집어넣으면요. 수소기체가 막 날아가고 수소기체 H2잖아요. 뭐가 남냐면 MgCl2 이게 수용액으로 남아요. 그래서 개수를 붙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사실은 반응식을 세워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 좀 불친절해요. 반응식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워놓고 뭐 어땠다고? 수소기체가? 마그네슘이 0.6g 남았다고요? 3g 넣는데 0.6g 남았다잖아.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건 몇 g인 거예요? 3g 넣는데 0.6 남았으면 2.4g 반응한 거죠, 실제로. 그럼 얘가 2.4g이 실제로 반응했어. 2.4g이면 몇 몰인데 10분의 1몰이에요. 왜? 얘 화학식량 24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그네슘이 10분의 1몰 반응했다. 수소기체 몇 몰 나오니? 계수비 1대1. 수소기체도 10분의 1몰 생성됐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반응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소가 10분의 1몰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수소기체 10분의 1몰이 생성됐는데 이걸 또 부피로 바꾸랍니다. 현재 25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 25리터니까 10분의 1몰이면 2.5리터 나왔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바꾸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1몰 부피가 25리터인데 지금 10분의 1몰 생성됐으니 부피로 2.5리터. 그리고 X가 뭐예요? 얘의 몰농도예요. 자, 여러분 이걸 구하실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몰농도야? 무조건 몰농도 공식부터 때려 넣으세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야. 그럼 알아야 되는 조건은 부피하고 몰수를 알아야 돼. 자, 그런데 부피는 알아요. 500ml 문제에 좋네요. 때려 넣으시면 돼요. 아는 건 일단 집어넣어요. 물론 리터로 바꿔서. 자, 문제는 이 안에 염산 몰수를 내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몇 몰이 녹아 있었던 것일까? 자, 그런데 얘 10분의 1몰 반응해서 염산 다 썼잖아요. 얘네 1대2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거든요. 얘를 10분의 1몰 썼으면 얘는 몇 몰 반응에 참여했겠어요? 5분의 1몰 반응에 참여하고 끝난 거죠. 얘 5분의 1몰 반응에 참여하고 마그네슘이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염산은 5분의 1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싹 다 쓰고 마그네슘이 남은 거죠. 아, 염산 5분의 1몰 있었구만. 이걸 계산하면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몰농도를 찾아내라. 무조건 공식부터 쓰고 아는 조건 때려 넣고 모르는 거는 문제의 힌트를 이용해서 찾아내서 갖다 집어넣어라. 이게 제일 쉬워요. 몰농도 계산할 때. 할 수 있겠어? 계산은 뭐 알아서 해보시고.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pH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엑스표 치셔도 돼요. 1, 2번은 예전에 배웠던 3년기의 정인데 이거 안 하니까 내비두시고 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순수한 물인데 수소 주고 받고 이래가지고 수소이온 생기고 수산화이온 생기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물에 자동이온화라 하고요. 순수한 물도 가만히 냅두면 이온도 뭐야? 자동이온화. 순수한 물도 가만히 냅두면 수소이온 주고받고를 지들끼리 해서 막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물속에 조금씩은 다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마나 있냐? 25도씨 기준. 자, 이거 대괄호가 붙어 있으면 몰농도란 뜻이고요. 순수한 물이면 얘네들 똑같은 양으로 들어있어야 되죠? 쟤 하나 생길 때 얘도 하나 생기는 관계. 얼마나 똑같이 들어있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인데 이걸 쓰실 때 수소이온 몰농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수소이온 몰농도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쓰나 상관없어요. 수소이온 몰농도랑 수산화이온 몰농도 똑같이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 이렇게 앞에 1 곱하기 꼭 붙여야 되나요? 아, 이거 약속이에요. 계산하실 때는 굳이 안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몰농도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 이게 순수한 물일 때는 저렇게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온화 상수를 표현하면 자, 이온화 상수 KW는 요 수소이온 몰농도와 이 수산화이온 몰농도를 곱한 값을 의미하죠. 얘네들 곱한 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랬어. 요게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 붙이지 않고 그냥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요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러면 요 상수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pH. 자, 얘를 보면
수소이온 몰롱도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수소란 뜻이잖아요.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계산할 때는 1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란 뜻이잖아요. pH,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걸 우리가 pH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소이온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 붙이면 이게 얼마가 돼요? 민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냥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pH가 6인 수용액인 거예요. pH가 6이니까 당연히 pOH가 얼마예요? 더해서 14가 나와야 하니 8이겠죠. 하나만 나오면 뭐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문제에 주어진 게 애초에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pH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산화이온 몰롱도를 먼저 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구하면 숫자가 얼마예요? 4거든요. 이게 pH예요? pOH예요? pOH가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준 게 수산화이온 몰롱도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OH가 되고 pOH가 나왔으니 pH는 얼마? 10이구나.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의 몰롱도를 줬냐에 따라 pH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pOH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수소이온 몰롱도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8제곱 마이너스 로그 붙여봐요. 8이죠? 이게 pH예요? pOH예요? pH예요. 수소이온 몰롱도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pH가 8, pOH가 6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는 pOH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얼마예요? 10이죠? pOH가 10인 거예요. 그러면 pH는 4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밑에 거 봐봐요. 0.001 몰롱도 염산이래요. 여러분, 얘의 pH를 구해야 돼요. 어머나. 염산이고 몰롱도가 이만큼. 몰롱도에 항상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H나 pOH를 구할 거기 때문에 몰롱도는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0.001이면 10의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제곱인 거잖아요. 이게 수소이온 거예요? 수산화이온 거예요? 이 몰롱도가. 수소이온 거예요. 왜? 얘 산이잖아요. 그럼 몰롱도는 수소이온 거 기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3되잖아요. 이게 pH예요? pOH예요? pH인 거예요. 쟤는 산이니까. 그럼 얘는 pH가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나의 이건 몰롱도잖아요. pH가 4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수소이온 몰롱도에서 나온 pH 4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얘 몰롱도예요. 얘 몰롱도를 구하려면 P 뭐가 필요해요? pOH가 필요해요. 수소이온 몰롱도 구하려면 pH가 필요하고 수산화이온 몰롱도 구하려면 pOH가 있어야 돼요. 얘 pH가 지금 4니까 pOH는 10이네거든요. 응? pOH가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수산화이온 몰롱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인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인데 앞에 1 곱하기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몰롱도 단위까지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요 대괄호가 이제 몰롱도란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산화이온 몰롱도를 구할 거면 pOH를 이용하시고 수소이온 몰롱도를 구할 거면 pH를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관계예요. 감이 왔어요? 자, 그 다음 다도 한번 해볼까요? 이놈은요. 수산화나트륨인데 0.01 몰롱도짜리. 일단 몰롱도는 다 10의 거듭제곱 꼴로 바꿔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로 갖다 붙여요? 얼마가 나와요? 2잖아요. 근데 그게 pH예요? pOH예요? pOH예요. 얘는 염기니까 pOH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pOH가 지금 2인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쟤는 pH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애거든요. pOH가 2면 pH가 얼마란 소리야? 12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얘 수소이온 몰롱도는 요걸 이용하여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데 앞에 1 곱하기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위의 몰롱도 이렇게까지 구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6번 봐봐요. 얘네 pH와 부피를 줬어요. 전부 pH를 줬기 때문에 다 누구 몰롱도만 알려준 거야? 수소이온 몰롱도만 알려준 거예요. 산이든 염기든. 염기라고 해서 수소이온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적을 뿐입니다. 그러면 얘는 pH가 3이니 수소이온 몰롱도가 얼마인 거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거든요, 지금.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아이고, 누가 봐도 중성이군요.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란 뜻인데 수소이온의 몰롱도가 여기까지는 뭐 바로 나오는 거고 pH를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소이온 몰롱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세 개 여기 앞에 1 곱하기만 붙여주시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가나다에. 뭐 제가 굳이 붙여보자면 이런 식. 뭐 계산할 때는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답 쓸 때는 붙여주시는 게 좋고. 여튼간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몰롱도까지는 쉽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엄청 헷갈려요. 몰롱도가 아니라 몰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pH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몰은 달라요. 우리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고 그럼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문제에서 몰을 물었으면 몰농도의 부피까지 곱해야 몰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가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수용액의 몰농도에 곱하기 부피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농도가 얼마냐?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이 몰농도의 부피, 자 주의할 점, 몰농도의 부피는 다 리터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요 몰농도에 부피 0.1리터를 곱해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가 되는 거예요. 몰농도랑 몰이 달라요. 몰농도는 pH에서 거듭제곱만 이용해서 바로 구하면 끝나지만 몰은 그렇게 구한 거듭제곱에 곱하기 부피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자 몰수는 요 위에다 쓸게요. 수소이온의 몰농도 이거 곱하기 0.1이잖아요.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몰 농도를 물었을 때와 몰을 물었을 때 답이 다르다. 몰 농도의 부피까지 곱해야 몰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나도 이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몰을 구하고 싶어요. 이 몰 농도의 부피, 물론 리터로 바꿔야 돼요. 이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해야 몰이 되는 거야. 곱하면 얼마가 되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도 얘 뭘 구하고 싶어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0.9리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곱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몰이 나와요.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은 이만큼, 몰 농도는 요만큼. 두 개가 다른 개념이다. 구분 잘해라. 문제에서 몰 농도라 그랬을 때랑 몰이라 그랬을 때랑 달라요? 됐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5도씨 0.1 일단 몰농도가 나와서 내가 뭐 pH고 뭐고 구하고 싶으면 일단 거듭제곱으로 바꿔봐요.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농도란 뜻 아닙니까? 그럼 얘는 pH가 얼마짜리예요? 1짜리예요. 1짜리. 산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로고 붙이면 그게 pH거든요. 자, 이거요? 아니 뭘 어렵게. 얘 어차피 산이기 때문에 지 몰농도가 그냥 수소이온 몰농도예요. 이렇게 쓰시든지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쓰시든지 편하신 대로. 얘는 산이니까 지 몰농도가 수소이온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수소이온 몰농도예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다음 pH, pH가 1이니까는 이게 1이니까는 얘는 당연히 13이죠.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쉬워요. 내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물 타요, 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물을 타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인데 내가 물 탄다고 안에 녹아있는 이 수소이온수랑 이런 게 바뀌어요?
그건 아니죠. 물 탄다고 이온수가 변하진 않아요.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누가 느냐면 부피가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탔는데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개수는 그대로 대신 부피가 늘어요. 몰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거든요. 몰농도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몰농도가 감소하면 여러분 이 값이 주는 거죠.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을 탔으니까. pH는 어떻게 변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렇죠. 이게 작아지면 지수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pH는 증가. 산의 농도가 낮아지면 pH는 커지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pH가 커져요. 여러분 그러면 pH가 커지면 pOH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즉, 이 값이 감소하면 우리 어디 갔니? 수소이온 몰농도와 수산화이온 몰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값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줄어요. 이게 줄어요. 물 타면. 대신 누가 늘어야 돼? 이게 늘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물을 타면 수소이온 몰농도가 줄어요. 대신 수산화이온 몰농도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아까 이거예요. KW는 수소이온 몰농도에 수산화이온 몰농도를 곱한 값으로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한데 여기서 물을 타면 누가 주냐? 이게 줄어요. 그러면 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산화이온 몰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 물 타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아까 그냥 있는 거 쓰죠 뭐. 이 0.1몰농도 염산이었잖아요. 얘가 0.1몰농도 HCl. 자, 부피가 안 나와 있으니 제가 부피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ml 있는 상황이라 칩시다. 자, 10ml 있어요. 내가 여기다 물을 탄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부피를 100ml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10ml였는데 물 타서 부피를 100ml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을 타서 부피가 100ml가 되면 얘는 pH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 있었던 수용액은 pH가 1이에요. 이 0.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5 붙이면 pH 1. 이게 산이기 때문에. 원래 pH 1짜리였는데 물 타서 부피가 100이 됐어요. pH가 얼마가 되는 거게요? 일단 증가해요? 감소해요? pH가. 물을 타면 강한 산이 되는 겁니까? 약한 산이 되는 겁니까? 약한 산이 되는 거죠. 그럼 pH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져요. 일단 pH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커지냐. 내가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인데 물 타도 얘는 어차피 일정해. 그러면 몰농도와 부피는 완전 반비례 관계거든요. 지금 부피가 10ml에서 100ml로 몇 배냐면 부피가 10배가 됐어요. 부피가 10배가 되면 몰농도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몰농도와 부피는 완전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안에 알갱이 수만 그대로라면 부피가 10배면 몰농도는 10분의 1. 그럼 몰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건 10의 마이너스 1제곱배. 즉 pH로는 몇이 변하는 거야? 1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pH가 1 증가하는 거지요. 즉 원래는 pH 1이었던 게 pH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타서 부피만 변하는 경우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을 타서 부피가 몇 배가 됐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몇 제곱배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얼마? 이만큼 pH가 물 타면 증가. 왜냐면 더 약한 산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부피가 10배가 됐으니까 pH 1 증가잖아요. 만약에 물을 타서 부피가 100배 돼서 100배. 얘가 10ml인데 부피가 예를 들어 막 1000ml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부피가 100배가 되잖아요. 10의 제곱배. 그럼 pH는 몇 증가하는 거야? 2 증가가 되는 거예요. 2 증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부피와 그 pH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물 탔을 때 부피가 몇 배 됐냐? 10의 몇 제곱배? 아, pH는 몇 증가했겠구나. 요것만 따질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여기 pH 6짜리가 있어요. pH 6짜리 어떤 수용액 10ml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물을 타서 1000ml를 만들었어요. 그럼 부피가 100배 됐네. 100배. 부피 100배면 10의 제곱배지. 그럼 pH 2 증가. 아, 얘는 pH 8 되는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pH 6은 산성, pH 8이면 염기성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물을 탄다고 산이 염기로 바뀔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산일 때는 물 탔을 때 부피가 몇 배 되면 pH는 몇 증가 이게 되는데 산에서 염기로 바뀌진 않아요. 내가 물을 탄다고. 그래서 이렇게 pH가 완전히 산에서 염기로 변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럼 이 경우는 pH 몇 되나요? 이건 못 구해요. 이건 그냥 중성을 향해서 이제 한없이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 여기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물을 탔어도 여전히 산일 때나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물 탔는데 염기가 됐다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액성이 바뀔 수는 없다. 물 탄다고. 그 정도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게 pH와 몰농도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 붙여서 pH 구하고 pH 구하는 거 있는데 제가 어려운 로그 계산은 빼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로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170페이지 잠깐만 펴보시면 그 7번 문제가 있어요. 7번 문제 이거 잠깐만 볼래요? 둘 다 산이에요. 둘 다 산. 그러면 둘 다 산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요 파란 이온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얘가 무슨 이온이겠어요? 둘 다 산이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수소 이온일 거 아니에요? 파란 애가 수소고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세모는 종류가 다른 어떤 이온이겠죠. 둘 중에 지금 부피가 똑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산이라고 불러요? 가를 더 강한 산이라 그러죠. 같은 부피에 수소 이온이 더 많잖아요. 수소 이온 수가 많아야 강한 산이에요. 그럼 수소 이온 농도는 가가 높은 거예요. pH는 누가 크겠어요? 나가 큰 거죠. 더 강한 산일수록 pH는 낮아져야 되는 거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수소 이온 농도는 가가 커요. 그래서 pH는 가가 작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pH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 어려운 계산은 없네요. 여기는 충분히 하실 만한 계산들. 그리고 뒤쪽 175쪽에 15번 좀 보실래요? 15번.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이거 지수 계산할 줄 알아요? 지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 농도잖아요. 얘네들의 몰 농도를 곱했을 때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는 관계냐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되는 관계잖아요. 이거하고 곱했을 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고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얘는 10의 몇 제곱, 얘는 10의 몇 제곱인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4, 나눠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쟤는 10의 몇 제곱, 얘는 10의 몇 제곱일까요? 10의. 누가 10이에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제곱. 2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4,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나오는 관계가 되죠. 즉 얘는 수소이온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가 12. pH가 12.
POH가 2인 수용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염기 수용액이겠죠. 요렇게 끼워 맞춰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은 풀 수 있죠. 지수 계산. 요렇게 풀면 얘는 pH, POH까지 나올 것이고 요 몰롱도 A는 그러면 요거 걸 쓰는 거예요? 요거 걸 쓰는 거예요? 밑에 거. 그죠? 왜냐면 얘 자체가 염기이기 때문에 얘의 몰롱도는 OH-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염기니까 OH- 몰롱도가 얘의 몰롱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